오늘은 촛불 집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더민주당과 그리고 추미애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작심하고 비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폭로로 시작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있어서 이 더민주당 지도부가 전략이 없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질질 끌려다닌 거죠. 두 번째는 새누리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없이 그저 즉흥적으로 대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황교안 총리와 내각에 있는 장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로드맵을 작성하고 대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향후 보수 세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더민주당 지지율로 올라가고 문재인 대표가 지지율 높아서 2017년에 대권 잡을 그 생각만 해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실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황교안 총리 교체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했어야 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제안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협상해서 총리 교체하자고. 그런데 추미애 대표 이런 제에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국 야3당이 추천한 총리는 아무래도 중도적인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좌쪽에 있는 더민주당으로서 손해본다고 생각한 거죠. 자칫 야권에 추천한 총리가 국민당에 유리한 그런 정책이나 권한을 갖게 되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거절해버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됐을 때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황교안 총리가 임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보관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지도간 사람이 황교안 총리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정책 다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인사권까지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부의 이제 집회에 참석해서 그가 이제 새누리당 대권 후보로까지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황교안 총리를 교체하고 야권이 추천한 사람이 총리가 됐더라면 지금쯤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해서 공무원들, 경찰들,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검사들 완전히 장악해서 적어도 이들이 여권의 정권 연장에 협조하는 거 막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권의 혈안이 돼가지고 절호의 찬스 놓친 겁니다. 또 두 번째, 유일호 경제부총리 교체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기해서 결국은 빼앗겼습니다. 황교안 임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로서 유일호를 그냥 유임해버린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더민주당에 전적으로 경제부총리 임명권 맡기겠다. 그런데 우물쭈물 하다가 놓쳐버린 겁니다. 경제부총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제부총리를 지금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됐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향후 한 6개월 동안 적어도 다음 정권에서 경제가 어떻게 이제 운영돼야 할 거다 밑그림 그릴 수 있는 기회, 특별히 이명박 박근혜 치하에서 얼마나 경제가 망가진 것에 대한 정보가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기회 그야말로 놓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대편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권 교체에 대한 치열한 그리고 완벽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에 있어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12월 2일 날 정의당과 더민주당은 무조건 표결해야 된다고 우겼습니다. 부결되더라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이 그를 뒤집어 버릴 테니까 정말 아이들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12월 2일에 탄핵 표결에서 부결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면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세력이 날마다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미 실패했고 그리고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도 위태롭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9일로 결국은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그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느낀 것은 한국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당과 야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계속되면서 여당을 지지하는 그런 오늘날 말하면 박사모들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는 오늘날 말하면 문사모들 정말 이성이 둔하고 양심이 마비된 걸 봅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고 봅니다. 박지원 대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의당을 탄핵 반대한 집단으로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공산당이 하는 짓들입니다. 분명히 탄핵에 대해서 당론을 가장 먼저 가결한 당이 국민의당입니다. 안철수 대표나 박지원 대표가 분명히 우리는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탄핵 반대당이라고 매도를 합니까? 그리고 12월 2일 날 탄핵에서 부결됐으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결국은 12월 3일 230만이라는 국민이 나와가지고 그 엄청난 힘을 보여줬고 12월 5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와 무능화, 무지 그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비박 가운데서 흔들렸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함으로 12월 9일 날 230표라는 그런 표로 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친박의 정우택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거꾸로 친박이 비박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들 친박이 다 포진할 것입니다. 도로 친박당 된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 12월 9일 그때 박근혜 대통령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부결되거나 또는 가까스로 표결이 됐더라면 헌법재판소 인용되는 거 장담 못합니다. 더더욱 이제 새누리당은 도로 친박당 될 것이고 그리고 보수세 날마다 모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야말로 보호하는 사수하는 그런 집회하게 되면 과연 야권이 2017년 그렇게 쉽게 정권교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듯 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총리 교체할 수 있는 기회에 실기했고 유료 경제부총리 교체할 수 있는 실기했고 더더욱 12월 2일 무모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되더라도 강행해야 된다는 그런 무모함을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더민주당과 그리고 추미애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도 참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2017년 야권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어떻게 이 사회를 바꾸겠습니까? 다시 국세청 동원하고 국정원 동원하고 그리고 검찰 동원하렵니까? 그거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회를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민주당 국회의원 120명 됩니다. 그리고 정의당 10명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정책 실현할 것입니까? 제2의 노무현 대통령 만들려고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결국은 여소야도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하다못해 한나라당 연정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통령 되는 것만 생각하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건 생각 안 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껏 해야지 국세청 그리고 국정원 검찰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 뒤에 뒷조사해야 협박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국정을 개혁하려면 국회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결국은 더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비박까지 그래서 한 200명 넘는 국회의원들 설득해야만 결국은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국가 개조하게 되고 사회 변혁하고 재벌도 뜯어 고치고 그리고 나서 경제도 혁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표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자기 소신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개헌을 통해서 비박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완전히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어떤 비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권력 욕심에서 5년 동안 권력 잡아서 이 사회를 개혁할 거라고 모르긴 해도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선거 과정 속에서 더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더민주당하고 이제 비박 들어가고 원수되게 되면 소수상되고 맙니다. 여소야대 됩니다. 뭐 하겠습니까? 날마다 촛불 집회한테 데모하시렵니까? 결국은 보궐선거에서 지고 지방선거에 지고 총선에 지서 제2의 노무현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국회를 설득할 것인가, 적어도 국회 다수당을 만드는 보관도 함께 있어야만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개혁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관 없는 모든 대선 후보들은 사실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